안녕하세요. 새로운 교 유튜브 방송 세상의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듣다 보면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시즌2 에피소드 2로 돌아온 MC 양지미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더운 날, 오늘 되게 더워요. 더운 날에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즌 1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영화 관련 영화 리뷰를 같이 해보면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사실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 진행할 거에 대한 토픽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나눠보고요. 우선 뭐 영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명한 형제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저는 뭐 일단 액션은 다 좋아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유명한 뭐 007 시리즈나 네네. 아니면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 시리즈 있잖아요. 아, 본 시리즈랑 뭐 마블은 다 봤죠. 마블 다 좋죠. 봤고. 근데 뭐 액션 아닌 거 중에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던 거는 트루먼 쇼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아이의 이제 인생이 24시간 담기면서 자기만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저도 모르게 그 초등학교 내내 그런 망상들에 좀 사로잡힌 게, 혹시 나도 약간 트루먼 같은 사람 아닌가?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약간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나를 혹시 보고 있지 않나? 촬영하고 있지 않나? 네, 괜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 내가 뭐 나쁜 짓을 할 때나 좋은 짓을 할 때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은 아니었어. 하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좀 마인드로 오래 산 것 같아요. 꽤나 오래. 약간 연예인 병. 연예인병, 연병이라고 관종, 그러죠. 관종. 관종병.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찌됐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는 In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미래 시대 얘긴데요. 네. 이제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과학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영원히 살게 된 문제가 많아지니까 상류층 엘리트들이 수명에 제한을 둬요. 25살로. 25살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떨어지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가치가 돈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대 이제 자본주의 이제 불공정함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제 주인공들이 이 불공정한 세상을 좀 돌파해 나가는지, 그런 내용이죠. 네, 저도 영화 처음 봤을 때 시작부터 좀 강렬하더라고요. 이게 좀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영화가. 되게 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자기의 수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서 결국은 죽게 되고 아니면 뭐 계속 살게 되고 이런 건데, 이걸 보면서 참 되게 신기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뭐 가장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 목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경찰을 타임키퍼라고 얘기를 하죠. 예. 타임키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타임키퍼가 이제 주인공을 잡잖아요. 주인공이 그 약간 삶의 환멸을 느낀 백인이 그 못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죽을 그쵸, 뻔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주인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끝에 주인공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100년이라는 시간인가 그걸 주고 맞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서 결국 이제 이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결국 이제 부자인 동네로 들어가서 이걸 이제 이 시스템을 자기가 한마디로 전복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서양판 홍길동전이야. 약간 느낌이. 그러네. 약간 서양판 홍길동전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타임키퍼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잡아내 가지고 얘를 잡아서 결국 시간 다 뺐잖아요. 그때 이제 그 타임키퍼, 그 경찰, 그 사람 주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우가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는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대사에서.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냐? 결국은 이 감독이 그걸 의도했겠지.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서 돌아가는 시간은 이 돈이다. 그거를 보면서 뭐 그렇게 깊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 막 어떤 심도 있게 막 어떤 사상을 다루고 철학을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좀 그런 장면들이 오늘날의 어떠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비판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들, 간단하지만
명한 형제는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들이 자기 아빠 금고 털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로 누르는 장면이 Well, 있는데 it's not my birthday. 비밀번호 누를 때 You started to 다윈의 regret 생년월일 일인가? 네. 그거를 치잖아요 처음에. 어. 근데 거기를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빠가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토끼려고 할 때 아빠가 어차피 인구는 뭐 컨트롤이 돼야 되고 결국은 사람은 모두가 그 내가 영어라서 잘 제대로 뭐내 느낌은 그런 거였어. 그게 맞을 거야, 그렇지 뭐 내가 영어 느낌은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모두 다 이제 자기 욕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안 하게 되면은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다윈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철저히 진화론적인 사고로 지금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 종족의 우위를 가려서 하위의 종족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인드랑 같은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토마스 말더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인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식량과 어떠한 그 자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큰 기아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사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이론이 이제 1700년대 이후에 뭐 산업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냈고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 욕망적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뭐 망한다. 그런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인드들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대화에서 나오는데 그거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충격적인 이유는 어떠한 학자나 뭐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 영화에서 나오는 시스템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보통 이 자본주의의 이제 제일 끝에는 누가 있냐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라 그러면 그 금융업이 있잖아요. 은행들이 있는 거잖아요. 은행들도 제가 봤을 땐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은행이나 뭐 이렇게 사회를 운영해 나갈 건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섭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한 다윈이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메타포적인 거지. 그쵸. 왜냐하면 다윈이 얘기하는 그 진화론의 가장 큰 핵심이 내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적자 생존, 지금 명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똑똑한 놈들이 결국은 사회를 지배한다. 두 번째는 인간을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 인간에게 자유를 제공하면 인간은 결국 좋은 쪽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뭐 자본주의 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자유 경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엘리트 집단이 결국은 그 피지배층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낙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내 개인적으로 삼성이라고 생각하거든. 삼성은 못 건드려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이 이게 뭐 삼성을 건드렸다 이렇게 뭐 이재용 회장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게 빅이슈가 되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삼성이 국가에게 먹여주는 게 얼마나 그쵸, 되는데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이번에도 그 보면서 우리나라에 그러면 도대체 이 낙수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가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단기 순이익이 213조래요. 213조 기업이 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10대 기업이 현금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중에서 123조야. 현금으로 가지고 캐시플로우가요? 10대. 근데 엄청나네. 이게 이제 그 쌓여 있는 게 2006년에 비해서 지금 13배가 넘는 금액이 그 금고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노동자의 몫은 지난 20년간 0.76%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 와. 낙수 효과라는 게 허구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와. 나오잖아. 거기에 유 그리니치? 거기가 이제 사실은 엘리트 집단이 그쵸, 사는 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주인공이 사는 곳에서는 결국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1980년대 미국 노동자 소득의 그 소득에서 최고 경영자의 소득이 한 42배가 차이가 났대요. 1980년대에. 네. 근데 지금은 380배가 됐어. 그리고 미국의 소득 증가분의 93%를 상위 1%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건 자체는 이 시스템 자본주의라는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이게 과연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을 희망적으로 보고 또 적자 생존이 결국은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낙수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이 아니다, 허구다라는 것들을 결국 증명하는 내용들이지 않았나.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 되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영화였을 수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에 관련돼서 던지는 메시지는 확실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게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사실 그 1밀리언인가 그 1밀리언 이어를 이제 훔쳐와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에서 그건 문제 해결 방법이 전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돈을 그냥 단순히 나눠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결국은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냥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려버리면은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은 사실 그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뭐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에 대한 답은 없죠. 제가 봤을 땐 없고 결국 우리는 성경 속에서 조금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이 없다라는 게 되게 슬프네요. 시스템을 바꿔야지. 시스템을 아예 바꿔야죠. 자본주의가 아니라 바꿔야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를 보면 어떠한 하나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는 절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면 보통 혁명을 통해서 바뀌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지금 이 자본주의도 솔직히 자본주의 발달 제일 많이 난 데가 미국이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그런 자본의 50% 이상이 다 미국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데 미국에서 어떠한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랑 이 캐피탈리즘이 깨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죠. 결국은 망하는 그 끝까지. 지금 자본주의도 1.0, 2.0이 있어 버전이.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자본주의가 4.0인가 그럴 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 그렇게. 자본주의가 계속 이제 변형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렇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얘기한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율적인 경쟁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서 결국 그 사회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갈 거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그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이기심을 선으로 바꿔놨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들이 자본주의라는 어떤 사회 안에서 선으로 귀결되지 않으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변형시키는 거지. 근데 변형시키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의 어떤 진화론이나 어떤 적자 생존의 원리가 극대화된 게 자본주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결국은 인간을 굳이 동양의 사상으로 얘기하면 약간 성선설로 보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가 규제를 가해서 이 어떠한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발생되는 인간의 탐욕 또한 공정한 게임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것을 국가가 감독하고 통제하고 규율을 가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사상이 극대화된 게 사회주의라.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의 극단화되어 있는 사상이 중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시행하고 있는 게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독일이에요. 독일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야. 이게 이제 유럽 사회의 모델이 된 게 복지 국가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립적인 거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쪽이죠. 완전 극대한 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그럼 이거를 과연 해결할 것인가? 그럼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를 가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한국 정부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엘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요? 전쟁? 독재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독재자. 이게 독재자가 반드시 출현해. 왜냐하면 독일이 왜 이 시장 경제를 들여왔냐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왜 들여왔냐면 히틀러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에서 히틀러가 발생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왜 트럼프가 태어났는가 이 맥락하고 나는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법을 국가가 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할 때에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리더에게 표를 못 나고. 그러면 그때 독재가 등장하는 거지. 그러면 독재자가 등장하면 이제 이 사회는 다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결국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독재가 일어날 거라는 거지. 요즘 시대의 독재라. 근데 요즘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미 뭐 유럽에서도
극우 보수들이 굉장히 장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목사님의 사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이미 기원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정치 체계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독재에서 이제 계속 발달을 하게 되면은 불합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면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된다. 근데 민주주의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독재자가 나오게 된다. 이거는 이미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정치 연구하는 사람들이 벌써 예견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류의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반복되는 거죠. 거야. 오늘 이 또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이 영화가 주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우리 듣다 보면 2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